지금은 비트코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쉬운 장 아닌가? 비트코인 사세요, 여러분.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하반기 뷰는 어떤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알트장이 아니지?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런 알트장은 이제 안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에 지금 레버리지 거래가 도입된다. 요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를 쓰니까 훨씬 거래소의 유동성이 넘쳐나게 될 것 같고, 유동성이 넘쳐나는 만큼 그 옛날에 존재했던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뭐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지 못하셨던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공매도도 이용할 수 있고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코인 시장의 알파는 좀 더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도 도입되는 게 필요할 것 같으세요?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다. 왜냐면 유동성이 레버리지가 된다는 게, 예를 들어 거래소에 1조가 있는데 레버리지 뭐 5배 쓸 수 있으면 그 1조가 사실 5조까지는 그 활용이 가능한 거니까 유동성이 더 풍부해지는 거니까. 또 이게 레버리지를 쓰면 누군가는 청산도 당하고 누군가는 많이 벌겠지만 아까 말한 비밀, 변동성이 생기겠죠. 누군가가 위로 청산당하든 밑으로 청산당하든 강제로 포지션 정리될 때 스퀴징 나는 그 해가지고 변동성이 생기면 저 같은 이제 단타 트레이더들은 좋겠죠. 네. 사실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런 게 생겨야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슬기롭게 잘 쓰면 좋을 것 같은 게, 풀로 이제 그 레버리지를 땡겨가지고 하면 이제 청산되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겠지만, 사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원래는 4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어치의 거래밖에 못했어요. 400만 원을 뭐 4배를 쓴다고 치면은 4개로 잘라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도 400만 원어치의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400만 원어치의 기대 수익은 누릴 수 있으면서 하방은 100만 원인 거예요. 이거는 슬기롭게 잘 쓰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실제로. 컨트롤만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400만 원을 갖다가 오케이 난 4배니까 1600만 원 렛츠고 하는 순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돌도끼 가지고 싸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매도 포지션을 아예 전혀 할 수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돌도끼 말고도 이제 화살도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느낌으로 비유십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막 글로벌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요새 좀 비싸면 어떤 것 같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저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말하고 싶은데, 그 랜딩 선물이랑은 좀 많이 다른데 유저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진짜 좋다. 그리고 저는 빗썸이 거래 지원하는 프로젝트들이 시장 트렌드를 정말 잘 따라가는구나. 거기다가 이제 할 때마다 요즘 보면은 이벤트도 딱 껴가지고 갖고 오더라고요. 옛날보다는 확실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거래량도 조금 옛날보다는 더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뭔가 리테일이 옛날보다 더 생긴 게 눈에 보이긴 해요. 은행은 되게 이번에 국민은행으로 바뀌면서 되게 아, 접근성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UI. UI. 네, 거래를 할 때 사실 키보드보다는 마우스 빠르르 해가지고 빨리빨리 이제 호가 잡아먹는 스타일이거든요. 클릭해가지고 드래그한 호가와 가격과 수량이 바로바로 딸려와야 되는데 그 칸이 너무 작다. 단타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저는 매매를 짧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클릭하는 횟수가 좀 없어야 돼요. 한 번만 이렇게 가격 클릭해도 딱 알아서 이제 가격이 입력되고 해야 되는데 UI UX가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것만 수정이 되면 1등 먹지 않을까 저는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1등 아닌가요? 1등이 내 마음속 1등. 네 분 다 극찬해 주셨던 게 뭐냐면, 저희 내부 유통량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진짜 편해요? 편한 게 아니라 필요하죠. 그 정보는 투명할수록 좋다. 가끔씩 보면 가두리 펌핑이라고 하는데, 그 거래소에서 뭐 네트워크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네트워크가 마비돼서 약간 입출금이 중단되면 거래소에 있는 물량 가지고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외국은 안 오르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만 엄청 뭐 100% 200%씩 괴리가 발생하네요. 괴리가 많이 발생해요. 사용자들이 거래소 내부에 대체 유통량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시총이 200억짜리인데 거래소 내부에는 20억치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 입출금이 닫혀 있으면 별도의 코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외국의 그 순간에는 그 코인은 20억짜리 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코인이 내부에 20억이 있는지 100억이 있는지 그 알 방법이 없고 그냥 시가총액이 200억이네 하고 200억인 줄 알고 매매를 하시는데, 알고 보면 내부에 20억밖에 없어요. 변동성이 훨씬. 그쵸. 변동성이 엄청 셀 테고, 과거 같은 경우는 좀 잘하시는 분들은 빗썸에 얼마가 있구나 이걸 다 조사해 스캔해서 보고했는데, 일반 사람들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내부 유통량을 보고 몇 명이 갖고 있는지랑 몇 퍼센트 들고 있는지, 최상위 10명이 몇 프로 들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초보자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기준을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가총액 1000억짜리가 빗썸에 10억이 들어있다? 비정상적인 펌핑이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확률이 있다고 보고 조심을 하거나 더 기회가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 1000억짜리인데 빗썸에
뭐 500억이 들어있다. 비싸면 메인 거래소라고 봐야죠. 네, 그렇게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총액 사이즈랑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이거는 변동성이 크겠다 적겠다 이걸 보면 좋은 거네요. 그 최상위 회원도에 이제 뭐 비중이 엄청 높으면 특정한 소수가 다 들고 있다는 거니까 그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특정한 소수들이 자기네들이 안 팔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없다는 거잖아요. 뭐 아까 말한 그 가두리 펌핑 같은 걸 하게 되면 특정한 누군가가 이제 사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최상위 회원도가 예를 들어 65%예요. 근데 이제 고점에서 갑자기 그게 줄어들면서 내려와요. 그러면 네, 기사님의 포지션이 정리되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내부 유통량이 공개가 되면서 좋은 거는 내가 이 거래소 내부에 있는 그 물량의 비중이 어느 정도구나를 알고 있어야 그런 거를 좀 인지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또 비트코인 관심 가지시는 초보자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뭔가 조언이나 이거 하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 있나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 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옛날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지옥에 가도 살 구멍이 있다.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도 정신만 정신만 차리면 차리면 산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부터 엄청 큰 기회가 3개월에 한 번씩 오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것만 잡으셔도 충분하게 수익 퀀텀 점프 하실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처음 한 사람들이랑 좀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 수익을 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내 수익이 어디서 오는 건지 내 뒤에 누가 사줄 건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게임의 본질이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읽는 사람들은 남들이 좋다고 그러니까 사고 그런 본질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깊게 하면서 앞으로 이제 투자는 거의 필수적인 시대일 텐데 코인뿐만이 아니라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다. 이제 무지성 투자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본질에 대한 고민과 고찰을 해보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분들은 다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돈다코님. 심리에 관한 고찰, 그 정수가 녹아있는 멘트였습니다. 후구냠냠님이 예전에 저희 비썸로드 나왔을 때 초보자분들한테 그때 선물 거래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근데 제가 그 댓글 보니까 아니 너 선물하잖아 이렇게 댓글 엄청 달리더라고요. 선물도 하지만 선물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때 말했던 의도는 초보자분들이 선물하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를 너무 도박처럼 하시더라고요. 20배, 30배, 50배씩 이렇게 하시는데 레버리지를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제가 생각하는 코인은 약간 누적 수익을 쌓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매매를 좀 조심히 하면서 누적 수익을 쌓는 매매를 좀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선물하면 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마지막에 지면 그냥 끝이라고. 맞아요.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몰라요. 진짜 좋은 기회 같더라도 이제 또 변수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다 비중 관리는 하시잖아요 리스크로. 그래서 제가 이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살아남는 분들 보면 리스크 관리를 정말 잘하셔서 한 방에 죽을 짓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목숨줄을 100개 들고 하거든요. 자산에 뭐 엄청 조그맣게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그 목숨줄을 100개 들고 하면 연속으로 10번 억가당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레버리지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목숨줄을 한두 개 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 매매 잘못했다고 모든 게 끝날 거면 약간 그거는 도박에 가깝지 않을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AB 팻말이 있고요. 제가 질문을 하면 3초 안에 생각 길게 하지 마시고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딱 비트코인 아니면 알트코인 딱 하나만 투자할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이 1명, 알트코인이 3명 나왔어요. 혼자 A 드셨으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반 비트코인은 아니고요. 레버리지 땡긴 비트코인입니다. 안전하게 4배에서 8배, 10배 사이? 사실 알트랑 다를 게 없긴 해요, 이러면. 솔직히 다 비트 하실 줄 알았는데 알트네요. 비트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트 잡으면 돈을 잃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자산은 알트코인으로 벌었기 때문에 비트는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비트코인은 제가 뭐 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좀 뭔가 쓰기가 애매한 느낌이 있다고 보지만 알트코인은 뉴스가 바로바로 가격에 반영되는 경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더 빨리 벌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재밌어요.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요. 도파민 중독돼서 그래요. 타쿠님은 저는 아까 비트롱만 계속 외치시길래 저도 후냠냠이랑 똑같이 과거 경험상 제가 코인에서 많이 번 거는 알트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계속 공매도 관점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거의 매매를 안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거의 알트 코인만 했었고 경험치가 많이 누적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 여기선 롱이라 하시고 뒤에선 알트만 사시는 거. 이제 롱을 칠 때는 비트코인을 치는 게 좋다. 제 나름대로 항변을 좀 해보자면 공정 가격이란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해야 더 공정하고 평균값에 수렴하는 예측을 할수 있다. 합리적인, 맞습니다. 그런 가격이 되는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사실 소수의 주포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친구들에 의해서 차트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과 싸우고 싶진 않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프로고 저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프로랑 싸우면은 쉽지 않거든요. 저는 리테일들이랑 싸우고 싶어요. 지금 리테일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시장은 비트코인이 아닐까? 그리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있는 곳이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돈을 잡아먹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장 참여자가 많은 곳에 가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게 저도 요즘 많이 공감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시장 참여자가 너무 없고 특정한 소수가 시세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사실 그분들의 눈치를 보는 싸움이 되는 거라서 저도 그래서 시장 참여자가 많은 코인을 매매해야 된다고 하는데 알트코인으로 고른 이유는 비트코인 말고 시장 참여자가 많은 메이저 코인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BNB, 뭐 리플 뭐 이런 걸 매매할 수 있는데 알트코인을 잘해서 매매로 벌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가 많은 알트코인을 고르겠다. 타쿠님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메이저 알트만 해라. 시가총액 작거나 변동성이 너무 큰 코인은 아예 매매를 안 하는 편이고 알트여도 솔라나, 뭐 이더리움 이런 것처럼 시장 참여자가 많고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코인만 합니다. 내가 이름을 잘 모르는 코인 건드리지 않는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아까 주포라고 말씀하셨는데 움직이는 분이 한 분 계신 거잖아요. 리테일은 이제 엄청 많고 그래서 오히려 한 명의 생각만 읽을 수 있으면은 아니면 리테일의 생각을 반대로 읽는 게 오히려 좀 더 쉽잖아요. 왜냐면 좀 더 방향성이 확실히 명확하게 보이니까. 전 여태까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왔어가지고 그거 읽는데 최적화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이런 알트를 사는 사람들은 진짜 추세 매매만 하시는 분인데 오히려 그런 쪽의 마음을 읽는 게 더 쉽지가 않나 싶습니다. 제가 2차적 사고를 하면은 무조건 돈을 벌 확률이 더 그분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으로는 지금부터 하나만 투자해야 된다면 부동산 A, 코인 B. 하나, 둘, 셋. 와, 요거는 뭐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애초에 순이 할머니, 강남 건물주 얼마나 부동산에 경력이 깊습니까? 사람 몰래 막 해서 막 하는 꿀매물들 이런 거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50년을 부동산 해온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대한민국 부동산 숏이 있다면 코인을 버릴 수 있습니다. 단 인덱스 구성을 봐야겠죠. 이제 지방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서울 부동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일본의 전철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원베일리를 샀기 때문에 제 자산의 상당 부분이 이제 부동산 포지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고른 이유가 그 부동산으로 뭔가 돈을 벌려고 샀다기보다 저는 이제 안전자산으로 파킹하기 위해서 산 거지 데이 트레이더 성향상 제가 풀시드로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현금이 녹는 거를 그나마 해칭할 수 있는 부동산 자산을 선택해서 부동산 팔면은 이제 테더 예치작 들어가시죠. 아니죠. 얼마나 안전해요. 비썸 예치금 이용료를 아까 말한 테더 예치작이나 이런 게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했냐면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전업 트레이더로 위험자산인 가상자산에 전 재산을 넣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자산이라고 파킹하는 게 또 코인으로 들어가면 자산이 분산이 안 되어 있으면 위험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저는 하나를 파킹을 했고 자신이 있었던 것 때문에 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부동산을 사고 남은 시드로도 열심히 충분히 코인에서 다시 또 많이 벌 수 있다. 부동산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나요? 최근에 많이 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역시. 아니 혼자만 상반기 얘기하는데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자산 불리는 것 자체는 B가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말씀하신 것들 다 복합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다른 가족들이 부동산에 노출이 너무 많이 돼 있다. 나까지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 또 이제 자산 분배의 관점이랑 겹치는 건데 의도적으로라도 좀 부동산 노출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너무 부동산 몰빵이니까 나라도 이거 좀 피해야 된다. 혹시나 불개미님이 보시는 그런 미래가 온다면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 나라도 해지해야지. 나라도 해지해야 된다. 내가 우리 부모님 해지해야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이것도 하나 말하고 싶은데 말씀. 부동산을 뭔가 돈을 벌려고 샀다기보다 저는 약간 부동산 산 게 무포지션이라고 생각해요. 현금.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살 때 후련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비트코인 1배숏을 제가 몇 년 동안 들고 있었던 그런 느낌을 마이너스 P&L이 막 10억, 20억 찍혀 있는데 클로즈 버튼을 제가 누른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정이 다 끝난 일본 부동산을 샀는데 해외 쪽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좀 좋은 방안인 것 같아요. 부동산 얘기가 너무 과해돼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현물 A, 선물 B 둘 중 하나만 해야 된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평생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평생? 아, 와, 이거 빡세다. 진짜 어렵다.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건데 왜 고민하시지? 이걸 고민한다. 당연히 불개미님의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불개미 확실히 좀 저희 채널에 자주 나오셔서
사실 선물 상품의 이제 정의를 보면은 먼저 이제 빌려오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그리고 이 활용도보다 더 오버해서 하는 거는 평생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 대출의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물을 선택을 먼저 했고 아까 돈탁구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거든요. 하나만 계속 해야 된다고 하면은 결국 평생 해야 되는 투자는 현물 투자지 선물은 평생 하지 못합니다. 항상 이렇게 내가 영민할 수 없고 항상 내가 시장을 보고 있을 수 없고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생이라는 단어가 달렸기 때문에 저는 현물을 선택했습니다. 설득력이 굉장히 좋아요. 머릿속에서 이게 어떻게 30초 만에 생각이 나오지? 다시 투자자랑 트레이더랑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투자자가 아니라 트레이더예요. 항상 모니터 앞에서 그걸 보면서 시세가 움직이는 걸 항상 관찰하고 트레이딩할 기회를 엿보는 사람인데 결국엔 단타 트레이더거든요. 투자자로서 뭐 예를 들어 어떤 토큰에 대해서 오래 홀딩을 할 생각이라면 전 현물로 고를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짧은 매매만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량과 이제 호가창이 좀 오더북이 좀 빵빵한 선물을 어쩔 수 없이 고르게 되지 않았나. 비트코인 뭐 맥시멀리스트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저희 같이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트레이더라. 선물을 쓰더라도 그 스윙 매매라고 좀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지표라든지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언제가 그래도 최소한 이제 저점 부근에 왔구나, 고점 부근에 왔구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거 아는데도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이 자산이 뭐 나를 평생 이제 자유롭게 할 거다 이런 진짜 강력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 정도 믿음까지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 단타 트레이딩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트레이더로서는 제일 또 중요한 게 유동성인데 양껏 사기도 힘들고 양껏 팔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는 원활한 트레이딩이 힘들고 선물 시장이 워낙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로 투자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또 필수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물 시장은 어느 순간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질 수 있지만 현물 시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좀 가벼운 질문 가겠습니다. A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 들을 거냐는 트럼프. B. 최애 아이돌이 밥 먹자고. 아이돌을 와. 만들 수 있어. 아이돌을 만들 수 있어. 이거 솔직히 너무 벨붕이다. 저희 아이돌이 트럼프인데 아무런 별게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도 저는 이거예요. 나 오늘 일론이랑 싸웠어. 트루스 소셜 언제 올라가? 밈코라도 만들고 대기해야 된다. 트럼프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니 트럼프의 입을 보고 좀 매매를 플레이하세요. 대응하죠. 정확히. 이번에 그 저점 컨펌을 다 트위터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 했기 때문에 아 저점 컨펌을. 트럼프가 지금은 미국 주식을 사기 아주 좋을 때입니다라고 76회에선가 말했을 거예요. 트왕이 갑자기 그러니까 빠바바바바방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님도 내가 당선만 돼도 코스피 5천 간다. 약간 올해 트렌드가 대통령들이 리딩방 해주는 이재명 대통령 화이팅! 뭐 트럼프 얘기 계속 하자면 아까 뭐 원래는 옆차기라고 이제 옆으로 행보를 계속하다가 이제 그 발언 이후로 갑자기 쫙 V자 반등이. 저는 뉴스 매매는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아요. 뉴스 내용도 중요하지만 뉴스 이벤트가 어느 위치에서 떴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위치의 기준이 되는 자산은 비트? 네, 비트에서 이제 차트에서 고가에서 나왔냐 지금 저가에서 고가 나왔냐. 저항 부분에서 이벤트가 나왔냐 아니면 지지 구간에서 이벤트가 나왔냐가 중요한데 그 이벤트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이 현재 그 가격 영향 주는 그 차트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 롱을 치냐 숏을 치냐로 하는데 예를 들어 뭐 발표하기 직전이에요. 뭐 10시 반에 발표하기 직전인데 현재 차트가 비트코인 지금 저항 부분이에요. 근데 저항 부분인데 캔들이 지금 약간 저항의 첫 번째로 저항이랑 붙어 있는 위치예요. 그러면 앞전 캔들이 돌파할 수 있는 캔들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처음 닿는 저항 부분에 처음 닿는 그런 위치라면 저는 발표를 보고 나서 포지션을 잡는데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항 부분에서 저항 근처에서 이벤트가 발동해야 하면 그 저항까지 윗골이 달고 바로 밑으로 쳐박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아니면 지지대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동한다면 그 지지 구간 약간 밑골이를 찍든 아니면 그 지지 구간에서 결국 위로 튕겨지는 결국에는 전 차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트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어느 위치에서 발동했냐에 약간 따라서 복합적으로 보시네요. 네 시장에 좋은 뉴스인데 갑자기 좋은 뉴스가 떴는데 갑자기 약간 윗골이 달고 밑으로 박을 때도 있고 이거 좋은 뉴스인데 왜 떨어져? 근데 차트 보니까 여기 저항 근처에서 이벤트가 발동했고 결국에 그 이벤트가 발동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가격의 변동성이 나올 텐데 그 현재 그 차트가 여기 저항 라인 땐지 지지 라인 땐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조금 덧붙이자면은 이제
그 저항 부근에서 이제 뉴스가 떴을 때 뉴스 매매를 좀 계속 하다 보면 이 뉴스의 재료가 저항을 뚫을 수 있는 뉴스의 재료인지 이게 뭐 그냥 별거 없는 그냥 호재 소멸로 떨어지는 재료인지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뉴스를 계속 보면서 이제 차트랑 계속 비교해가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진짜 경험 영역이고 아까 말한 것도 맞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 아닌 경우도 있고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경험의 영역이어서 이거 뉴스 매매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고요. 뉴스 매매가 정말로 확률이 높은 매매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남들보다 뉴스를 빠르게 보는 게 중요하겠네. 빠르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후 대응이 제일 중요하죠. 누구나 이미 기대하고 있는 뉴스가 나왔어. 그럼 세로닐 확률이 높고요. 전에 가격에 반영이 되는 움직임이 있었을 테니까. 뭐 이번에 뭐 솔라나 ETF 같은 게 많이 출시한다고 쳐. 근데 그 전에 솔라나가 이상하게 상대 강도가 좋았던 무빙이 있어. 그럼 누군가는 알고 선취매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같은 뉴스여도 뭐 차트 모양이든 아니면은 이 뉴스의 색이든 아니면은 알고 있는 사람의 수든 이런 것들을 다 자기가 레이팅해서 매매에 녹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어떤 뉴스냐, 어떤 자리에서냐, 뭐냐에 따라서 정말로 갈래가 많아서 사실 뉴스 매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다. 근데 정말로 여기가 승률이 높고 뉴스 매매는 이쪽에서 경험을 많이 쌓는 게 정말 중요하다. 경험치가 중요하고 그걸 뉴스가 한번 뜨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단기간에 다 볼 텐데 그 경험치에 의해서 좀 빠르게 판단을 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게 경험이 많아야 경험이 있어야 돼. 빠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뭐 느리신 분들은 이제 뉴스가 떠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할 시간에 시세가 이미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를 좀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투자자라면 기본적으로.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네.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는 퍼센테이지를 예측할 수 있지만 뉴스를 같이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나는 둘 중에 하나만 보일 수 있다면 A. 뉴스만 보고 매매한다. B.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 또 아까 뉴스 중요하다고 하다가 갑자기 또 다 차트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봐야 된다고 한다. 그러니까 뉴스만으로 해석이 너무 어려워서 차트를 보면은 거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뉴스를 힌트가 있어. 힌트가 있어요. 있어. 예. 근데 뉴스에는 차트 힌트가 없어. 뉴스를 몰라도 앞전에 그걸 이미 알고 있는 애들이 차트에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캔들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뉴스를 띄우기 때문에 차트를 본다는 거는 약간 눈이 있다, 약간 눈 뜨고서 매매하는 건데 차트를 아예 안 보고 오로지 재료나 뉴스만 보고 한다는 거는 약간 안대를 쓰고 걸어 다니는 거랑 다르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리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뭐 10년 단위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A는 100% 확률로 20% 수익, B는 20% 확률로 100% 수익. 레버리지 본인의 없이? 풀시드 기준이고 레버리지는 없습니다. 없고. 아, 세 분은 오늘 뭐 따로 맞추시는 것 같은데. 이게 100% 확률로 트레이딩 20% 하는 맞죠? 사람이랑. 사실 저는 이런 케이스가 명확히 있거든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USDC가 패깅이 깨졌던 적이 있어요. 그럼 0.87달러까지 떨어진 네, 거예요. 제가 0.91부터 풀시드 해가지고 거의 제 시드에 90% 넣어가지고 잡았거든요, 현물을. 저는 이거 서클 보고 이제 체킹하고 이거 돌아와 판단하고 이제 저는 거의 100%라 보고 기본적으로 저는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수익금도 많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베팅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베팅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베팅은 확률에서 나와요. 네,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 베팅할 수 있는 이제 자신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는 손실이 없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정도는 또 하면은 벌 수 있다. 다른 원래 하던 걸 해도 벌 수 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시드가 확 뛰는 경험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복권 긁는 느낌으로 한 번에 좀 이렇게 쉽게 샥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그럼 안 되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천천히 하던 대로 그 정도는 또 이제 도달할 거니까. 저는 A일 것 같거든요. 저도 불개미님처럼. 코인 투자의 본질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튀기기거든요. 그러니까 튀기기가 뭐냐면 내 원래 가지고 있던 원금보다 이제 압도적인 수익률을 내서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이 판에 갖고 왔으면 그걸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늘리기를 원하는 거지. 이제 시드가 적으면 적을수록 하이 리스크 있는 베팅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저도 약간 확정 수익 쌓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저 왜 의외였어요. 이거를 골랐냐면 이런 게 있으면 저는 확정 수익 챙겼을 것 같은데 있는 게 저도 있는 없으니까. 게 있으면. 그래서 잃는 게 있다고 했으면 아마 다 A A. 하셨을 아, 거예요. 그래요. 네. 있는 게 그러면서 있으면 저는 달리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풀시드를 운용을 애초에 안 하니까 그냥 20% 쌓는 거는 어떻게 열심히 하면 금방 만드는데 20%를 금방 20%도 진짜. 풀시드 20%는 조금 빡세긴 한데. 풀시드 20% 네. 금방. 금방은 아니지만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100%는 진짜 힘들잖아요.
100%는 정말 쉽지 않지. 만약에 먹었다고 치면 게임비가 많아지니까 예, 수익이 확 생겨 있으니까 내가 좀 더 플레이를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읽는 게 없으니까. 세 분만 계속 동의하기는 한 불개미님만 약간 다른 기관 투자자 대표로 넣어주세요. 그건 아닌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베팅하는 습관을 들이면 베팅을 해야 됩니다. 저도 베팅을 해서 이제 어쨌든 이제 수익을 만드는 케이스지만 베팅하는 습관이 들어버리면 매 순간순간 베팅을 하게 돼버려요. 자신이 뭔지 아실 거예요. 맞아요. 강승부를 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어느 순간 한 번은 내가 부러지거든요. 그때 많은 걸 잃게 되지 않을까 해서. 몽타님이 강승부 좀 좋아하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3번 정도 부러져 본 경험이 있고요. 그거는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대신 그래도 이제 이 판에서 버티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이제 배팅하는 쪽이 특히 적은 시드일 때는 좀 하는 게 맞고, 이제 좀 더 시드를 키워서 이제 불개미니처럼 좀 엄청 좀 점점 이제 불려 나가셨을 때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플레이하시는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약간 나 시드 많다 간접적인 표현. 좀 가오 좀 잡았으면 오늘 이제 저희가 네 분의 트레이더를 모시고 좀 코인이나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분 좀 소감 어떠셨어요? 촬영을 하기 전에 이미 얘기를 엄청 많이 나누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이 잘 나올 줄 몰랐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요. 저보다 이제 잘하시는 트레이더분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니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인 하는 사람들이 방구석에만 있어가지고 사람 만날 기회도 많이 없는데 좋은 분들 만나는 자리가 된 것 같아갖고 기분이 좋습니다. 투자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웃으면서 이렇게 편하게 지금은 얘기하지만 절대 공짜로 쉽게 배운 것들 아니거든요. 이제 이 진 의미를 꼭 잘 배우셔서 꼭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리소스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약간 대화가 이렇게 쉽게 잘 나올 줄 몰랐는데 트레이더 분들이랑 대화를 하니까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제 열심히 성공적으로 투자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분 다 약간 하반기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좀 가상지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고 좀 전망을 해주셨으니 또 여행도 가시니까 후군ям장님이 여행 날짜 다들 메모하시고요. 제가 희생할게요. 마지막은 저희 공식 인사가 있거든요. 제가 빗썸 하면 화이팅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빗썸 화이팅!